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릴 차량은 디올류 팰리세이드 캘리그라피 7인승 4륜의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보통은 하이브리드도 거의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좀 달라서 하이브리드가 나오면 다시 한번 찍을 예정이고요. 우선은 키에 있는 버튼을 먼저 보겠습니다. 원격 시동을 거는 버튼은 이 홀드 버튼인데요. 잠금을 누르고 4초 이내에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이런 식으로 시동이 켜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측면을 보시면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버튼을 길게 눌러 보시면 주간주행등이 켜지면서 차량이 이렇게 앞으로 누르는 동안은 이동을 하게 되고요. 떼면 멈추고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멈춥니다. 가장 하단 버튼을 또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후진을 하게 돼요. 누르는 동안은 떼면 멈추고요. 이 상태에서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면 주간주행등이 꺼지면서 시동이 원격으로 꺼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잠금 해제가 되고 창문이 저렇게 다 열립니다. 썬루프는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또 반대로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차량이 잠겨지면서 저렇게 윈도우가 다 올라가게 됩니다. 이거는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거시고 셋업을 누르시고 차량 도어 가장 하단으로 내리시다 보면 원격 창문 제어라고 있습니다. 이게 왼쪽으로 가 있으면 방금 설명드린 기능이 안 되는 거고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 있어야 기능이 활성화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유구를 여는 방법은 차량이 잠금 해제된 상태에서 차량 뒤쪽을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열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는 다 아실 테지만 왼쪽으로 돌리면 푸는 거, 오른쪽으로 딸깍하면 다 잠긴 겁니다. 이렇게 딸깍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본인 여는 방법입니다. 운전석 기준으로 왼다리 쪽을 보시면 이렇게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당겨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열면 안 열려요. 현대 로고에서 약간 떨어진 이쪽에 손을 넣어 보시면 왼쪽으로 밀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이 레버를 왼쪽으로 밀어주시고 이렇게 들어 올려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여셔야 열리는 겁니다. 닫으실 때는 아무것도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힘 줘서 이렇게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트렁크를 원격으로 키로 여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 아까 전에 원격 전후진 버튼 옆에 보면 홀드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열려요. 열릴 때는 길게 눌러주시고 떼주셔도 트렁크가 계속 열리지만 닫을 때는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신 후에 닫을 때까지 이게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중간에 떼보면 이렇게 멈춰요. 이 상태에서 다시 누르면 열려요. 이렇게. 왜냐하면 다칠 때가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니까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 테일게이트라고 키를 소지하고 이렇게 가까이 가게 되면 경고음이 3번 울리고 트렁크가 열리게 됩니다. 이거는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고 기능을 끌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트렁크를 수동으로 여는 버튼은 이 팰리세이드 S 요 밑에 보면 이렇게 누를 수 있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열려요. 자, 그리고 위쪽을 보면 닫는 버튼이고요. 닫으면서 차량 문까지 잠그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나는 차량 문을 잠그고 싶지 않다 하면 이쪽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 나는 이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량까지 잠금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이렇게 멈추신 후에 길게 눌러주시면 비품 2번 들리면서 이제 다음에 열 때는 이 높이로 열리게 되는데요. 사용자 지정 높이고요. 이거 다시 초기화 시킬 수도 있어요. 셋업을 눌러주시고 차량 도어 밑으로 내려보시면 파워 테일게이트 열림 높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따로 설정했기 때문에 사용자 높이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완전 열림으로 해 놓으시면 차량 받으셨을 때 그 높이로 열릴 거예요. 그리고 3, 2, 1단계로도 따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옵션이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7인승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버튼 배열이 되어 있는데요. 사용자 매뉴얼을 보면 이게 B타입이에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게 3열이거든요. 3열을 설정해 놓으시고 이걸 이렇게 눌러 보시면 3열이 폴딩이 됩니다. 이 설정한 상태에서 다시 이걸 바깥쪽으로 당겨주시면 3열이 이렇게 펴져요. 3열로 되어 있는데 이 버튼을 이렇게 하면 3열 시트가 앞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뒤쪽을 눌러주시면 3열 시트가 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버튼을 누르고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하면 2열만 폴딩이 돼요. 여기에 2열 설정해 놓으시고 이걸 다시 바깥쪽으로 당기면 다시 폴딩이 해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2열 설정해 놓으시고 이 버튼을 누르면 시트 앞으로 이동하고요. 다시 뒤쪽을 누르시면 2열이 시트가 뒤로 이렇게 옵니다. 자, 그리고 올이라고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눌러주시면 다 폴딩 돼요.
반대로 다시 세울 때는 요걸 이렇게 바깥으로 당겨주시면 시트가 다시 이렇게 전동식으로 생기게 되고요. 이 버튼을 누르면 3열은 폴딩만 됩니다. 이렇게 2열을 설정하시고 이 버튼으로 2열은 폴딩을 했다가 다시 세울 수도 있어요. 옆에 보시면 12V 180W짜리 C거잭 마련이 되어 있고요. 요 밑에도 보시면 소화기랑 타이어 모빌리티 키트랑 그리고 충분한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는 3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에 타시면 3열에서도 따로 버튼이 있거든요. 아래쪽 버튼은 시트를 앞뒤로 움직이는, 위에 쪽 버튼은 등받이를 기울였다가 세우는 리클라이닝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이 한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에 있기 때문에 따로 독립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 공기 토출구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긴 거, 왼쪽으로 돌리면 열린 겁니다. 방향 조절은 고속버스 같이 좀 수동으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0W짜리 충전 포트 또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가끔 보면 뒤에서 잡소리 난다라고 하시는데 안전벨트 떨리는 소리라서 이쪽 안전벨트 클립에 이렇게 고정을 딱 해주세요. 그러면 잡소리가 잘 안 나요. 다음은 2열 시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시트를 앞, 뒤로 움직이는 버튼이고요. 등받이를 세우고 눕힐 수 있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 기능인데 이 버튼 뒤쪽을 2초 이상 눌러주시면 시트가 약간 앞으로 빠지면서 등받이는 기울어져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또 앞쪽을 2초 이상 눌러주시게 되면 시트가 원상복귀 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3열에 이제 사람이 탑승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이 버튼을 한번 누르시면 시트가 앞으로 빠지면서 이렇게 기울어지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 통로를 통해서 탑승하실 수 있고, 탑승하신 후에 이 버튼을 누르시면 다시 원상복귀 됩니다. 동일한 기능을 하는 버튼이 이 상단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창문 쪽 보시면 이 선블라인드가 있는데 바깥쪽에서 안으로 이렇게 거는 타입입니다. 예전 차량보다 더 촘촘해졌어요. 그리고 빼실 때는 바깥으로 빼신 후에 밑으로 내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새로운 인디케이터가 2열에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안전하차 보조, 그러니까 우리가 문을 열었을 때 뒤쪽에서 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가 감지가 되면 여기에도 이제 경고등이 들어오면서 2열에서 내리는 사람이 이 인디케이터를 보고 뒤에가 위험하구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이건 따로 뭐 버튼을 설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마사지 시트가 들어가 있죠. 전원을 길게 눌러보시면 이제 모드가 있습니다. 모드를 한 번씩 눌러보시면 1, 2, 3번 모드가 있는데요. 1번은 등하고 좌석은 진동, 다음 2번은 등하고 허리, 그리고 3번이 허리. 이걸 통해서 하이, 로우, 강도를 또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진동만 나오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타격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동, 타격, 수동이고요. 합산 모드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끄실 때는 이 버튼 길게 눌러주시면 꺼져요. 여기서 플러스 3단계 따로 수동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총 3단계로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팔걸이는 이렇게 올리실 수도 있고요. 내리실 때는 다 내리셨다가 내가 원하는 높이까지 들었다 내려주시면 돼요. 다음 지붕 쪽을 보시면 에어컨 토출구가 있는데요. 3열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닫을 수도 있고요. 앞쪽을 눌러서 열 수도 있고, 바람의 방향을 이렇게 자유롭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 기준 왼쪽으로 돌리면 열린 거고요. 오른쪽으로 돌리면 잠긴 거예요. 왼쪽, 오른쪽 다 동일하게 있으니까 편하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 우선 운전석 뒤쪽 시트, 뒤쪽 2열 시트, 통풍 시트를 3단계로 켜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예전과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 길게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오른쪽은 열선 시트. 열선 시트는 3단계로 틀어놓는다고 하더라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저온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단계가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은 차량 이상이 아니니까 안심하시고요. 다음으로 조수석 뒤편 2열 시트, 열선 시트 켜는 버튼, 통풍 시트 켜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2열 공조장치를 꺼놓은 상태에서 오토 버튼을 누르면 내가 설정한 온도를 기준으로 사시사철 이 온도를 맞춰줘요. 다만 아쉬운 거는 오토의 단계를 따로 설정할 수는 없어요. 이 버튼은 후석 음성 인식 버튼입니다. 바람의 방향을 수동으로 바꿀 수 있는 버튼이 이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수동으로 바꾸면 오토는 꺼져요. 오프할 때는 이렇게. 그리고 다시 키셨다가 예를 들어서 바람의 세기를 나는 수동으로 바꾸고 싶다.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오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이렇게 눌러주시면 오토로 다시 돌아가요. 다음으로 조수석의 측면을 보시면 이렇게 3가지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하단의 버튼은 조수석을 앞, 뒤로 이동시킬 수 있는 버튼이고, 가운데 버튼은 조수석의 등받이 각도를 뒤로 눕히고 세울 수 있는 버튼입니다. 그리고 릴렉션 컴포트 시트를 작동시키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을 뒤쪽을 길게 이렇게 눌러주시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을 하고요. 다시 앞쪽을 길게 눌러주시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해제가 됩니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면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다시 복귀했을 때 자세를 저장하는 방법은 지금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맞춘 상태에서 2초 이내에 이 앞쪽을 3번 눌러주시면 저장이 돼요. 다음부터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제자리로 복귀했을 때 여러분들이 맞춰놓은 그 자세로 복귀가 됩니다. 그 뒤편을 보시면 역시나 100W짜리 C타입 단자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거는 조수석뿐만 아니라 운전석 측면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백 포켓은 이렇게 당겨서 하는 타입이고요. 센터 콘솔 하단에 보면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짐은 다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위쪽 지붕을 보면 조명 옆에 버튼이 있는데 이건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수동으로 조절하는 버튼이고요. 그 옆에 옷걸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디올류 팰리세이드는 타고 내릴 때 좀 편하라고 이렇게 손잡이도 달려 있어요. 이제 1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전석 시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앞에 버튼을 앞쪽으로 밀어 보시면 다리 지지대가 또 올라오게 돼요. 많은 면적을 받쳐줄 수 있도록. 그리고 뒤쪽으로 밀어 보시면 다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편하신 드라이빙 포지션을 맞추실 때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뒤에 있는 버튼은 시트를 앞, 뒤, 그리고 상, 하 로 조절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뒤쪽을 이렇게 조절하시면 뒤쪽만 상하로 움직이고요. 쪽을 이렇게 들어주시면 시트가 누워요. 이 세 번째 버튼은 다들 아시다시피 시트 등받이를 제끼고 세우는 이 버튼입니다. 이건 이렇게 움직이는데요. 위쪽으로 들어 올렸을 때 이 사이드 볼스터가 조여지게 되고요. 밑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사이드 볼스터가 풀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체형에 맞춰서 활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가운데는 이제 럼버 서포트, 척추 지지대를 조절하는 버튼인데요. 운전석 기준으로 앞쪽을 눌러주시면 척추 지지대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뒤쪽으로 눌러주시면 들어가요. 그리고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척추 지지대가 이렇게 위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 허리 쪽으로 올라오는 거겠죠. 밑쪽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엉덩이 쪽으로 내려가요. 이 버튼은 릴렉션 컴포트 시트 작동하는 버튼인데요. 이 버튼 뒤쪽을 2초 이상 이렇게 눌러주시면 하중을 분산시켜서 쉬기 편하도록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저기까지 튀어나와서 이렇게 쉬시는 거죠. 그리고 앞쪽을 이렇게 길게 눌러주시면 다시금 복귀를 하게 돼요. 운전석이라서 이 버튼 앞쪽을 누르는 것 뿐만 아니라 기어 단위 D단으로 들어가도 복귀를 합니다. 조수석은 동일하게 작동은 하는데 단수가 바뀌었다고 해서 다시 복귀를 하진 않아요. 도어 쪽을 보면 메모리 시트가 있습니다. 예전처럼 세트 누르고 번호를 누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드라이빙 포지션 맞추시고 해당 번호를 길게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라는 메시지가 클러스터에 나오면서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저장이 되는 거고요. 스티어링 휠, 시트, 사이드 미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메모리 시트 옆에는 에르고 모션 시트 버튼이 있는데요. 마사지 버튼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누르면 골반, 허리, 전신, 꺼짐 이렇게 따로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골반에서 이 버튼 길게 눌러주시면 꺼집니다. 상세 설정도 눌러보시면 이런 것들도 다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단에 보면 다 아시다시피 창문을 열고 닫는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수동으로 잠금 해제, 잠금 버튼.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시면 2열 실내에서 창문도 안 열리고요. 문도 못 열어요. 가끔 친구들이 못 내리는 경우가 있으면 이게 켜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여야 2열 실내에서 차량의 창문도 열고 문도 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위쪽으로 보시면 이 동그란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고 펼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외곽에 있는 버튼을 통해서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는 건데요. L 이쪽으로 되어 있으면 나는 운전석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겠다. 위, 아래, 차량의 바깥쪽, 차량의 안쪽으로. R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제 조수석 쪽의 사이드 미러의 각도를 조절하겠다. 동일하게 위, 아래, 좌우 이렇게 따로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LR 버튼 중에서 아무 쪽이나 이렇게 눌려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사이드 미러 틸팅, 그러니까 거울이 바닥 쪽을 비춰주면서 바닥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 후진 기어를 넣은 상태에서 이 버튼을 통해서 위, 아래, 좌우를 조정하셔서 내가 다음에 어떤 각도로 사이드 미러를 하향으로 비춰줬으면 좋겠다를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8시 방향을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좌측 버튼은 헤드램프의 높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이 0이 가장 높은 헤드램프의 높이고요. 숫자가 높으면 높아질수록 헤드램프의 높이가 낮아집니다. 1이나 0으로 놓고 사용하시는 게 전방 시야를 확보하는 데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옆에는 실내에서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인데요. 트렁크를 여실 때는 2초 이상만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지만 닫으실 때는 닫힐 때까지 누르고 계셔야 됩니다.
철컥 소리가 나면서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리게 되고요. 그 오른쪽 버튼은 아이들링 스탑을 끄는 버튼, 그리고 옆에 토우라고 있는데 이 뒤에 트레일러 같은 걸 견인을 하실 때 이 버튼을 한번 누르면 여기 토우 모드 켜짐이라고 클러스터에 뜨거든요. 이 토우 모드 버튼을 한번 눌러 놓으시면 우리가 브레이크 잡을 때 엔진 브레이크를 차가 알아서 걸기도 하고요. 어디로 올라가야 될 때 저단에서 힘을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차량이 알아서 구동을 해주게 됩니다. 다만 기름은 더 많이 먹어요. 그리고 그 하단을 보시면 이렇게 오프 버튼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게 오프 버튼이었는데 한번 짧게 누르면 차체 자세 제어 기능의 작동이 제한되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완전히 해제가 됩니다. 지능에 빠졌다거나 눈길에 파묻혔다거나 이 구동력 제어 때문에 차를 어디서 빠져가지고 못 나간다 하실 때만 쓰는 경우가 많고요. 나머지는 거의 손대실 일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왼쪽을 보시면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차량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해제가 되고요. 당겨주시면 체결이 돼요. 보통 자동으로 체결이 되긴 하는데 특정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조절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밀거나 당겨서 해제하거나 체결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급발진은 뭐 없겠지만 급발진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거 계속 당기고 있으시면 당기고 있는 동안 제동이 걸립니다. 꼭 확인을 하시고요. 그다음 스티어링 휠 왼편을 보시면 틸팅 위아래, 텔레스코픽이라고 나한테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따로 전동식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스티어링 휠 뒤편에 있는 레버를 먼저 설명드릴 텐데요. 운전석 기준으로 왼쪽 레버 끝을 보시면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가장 하단 오프로 되어 있으면 주간주행등도 꺼지고요. 전조등도 꺼져요. 오토로 되어 있으면 주간주행등은 켜지고 전조등은 이 조도에 따라서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켜주고요. 그리고 밝아지면 자동으로 전조등을 꺼주게 됩니다. 한 번 더 올리면 이제 주간주행등 수동으로 켜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상단으로 올리면 헤드램프가 수동으로 켜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오토로 해놓으시면 별 신경 쓸 거 없이 다니실 수 있으실 거고요. 간혹 대리 아저씨들이 이렇게 오프로 해놓고 내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날 꼭 오토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레버를 끝단만 돌리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하면 방향시등이 켜지죠. 한번 원터치로 작동했을 때 차량 받으시면 이렇게 3번 깜빡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셋업 누르시고요. 차량, 그리고 라이트, 원터치 방향시등 3회 깜빡임에서 5회 깜빡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5회 깜빡이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7회까지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원터치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작동을 하시면 계속 깜빡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오토 상향등이 켜져요. 조도가 완전히 낮은 이런 시골길이나 산길을 주행하실 때는 자동으로 상향등을 켜주게 되고요. 반대편에 차가 오게 되면 상향등 자동으로 꺼줍니다. 하지만 제네시스처럼 그 차가 있는 데만 이렇게 빼고 나머지를 밝게 해주는 그런 기능 없어요. 그리고 끄실 때는 이렇게 한번 앞으로 밀어주시거나 전조등이 켜져 있을 때는 한번 밀고 당겨 주셔야 됩니다. 낮에는 한번 앞으로 미는 것만으로도 꺼지지만 전조등이 켜져 있는 밤 같은 경우는 한번 앞으로 밀고 당겨 주셔야 꺼져요. 그리고 이게 이제 화나셨을 때 많이들 쓰시는 건데 이 레버를 운전자 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당기고 있는 동안은 상향등이 켜지게 되는 거죠. 흔히 쌍라이트. 자, 그리고 운전석 기준으로 오른쪽 레버를 보시면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요. 우선 똑같이 요걸 이렇게 돌릴 수가 있습니다. 뒷유리 와이퍼 모드예요. 뒷유리 와이퍼를 로우, 하이 두 단계로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고요. 지금이 로우 속도, 이게 하이, 이렇게 작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레버를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가 있는데요. 가장 하단으로 하면 오프, 그리고 한번 올리면 오토. 이 상태에서는 이 5개 단계로 버튼을 위아래로 조절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3단계로 놓으시면 무난하고요. 폭우가 쏟아진다라고 하면 이렇게 5단계, 너무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면 1, 2단계 안에서 이 버튼을 통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워셔액 뿌리는 건데 다 아시다시피 운전석 기준으로, 운전자 기준으로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면 전면 워셔액이 나오면서 와이퍼가 작동을 하게 되고요. 이 레버를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시면 후면에도 워셔액이 뿌려지면서 그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 있죠. 이 디지털 센터 미러랑 후방 카메라 클리닝 시스템도 같이 작동이 돼요.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세차할 때 와이퍼를 세워야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자, 엔진 시동을 끄시고 이걸 미스트 쪽으로 이렇게 밑에 쪽으로 계속 누르고 계시면 이렇게 와이퍼가 섭니다. 와이퍼를 교체하거나 세차하실 때 이렇게 앞으로 꺾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시 시동을 거시고 이거 한번 이렇게 작동을 해주시면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편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패들 시프트라는 패드가 있습니다. 오른손이 플러스 버튼이고요, 왼손이 마이너스 버튼인데 우리가 기어를 수동으로 변속을 할 수 있는 버튼이에요. 그래서 왼손을 한번 당기시면 기어가 한 단씩 내려가고요,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한 번씩 당기시면 기어 단수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수동으로. 그리고 수동으로 기어를 바꾼다고 하더라도 기어 레버를 뒤로 돌린다거나 혹은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길게 당기고 계시면 자동 변속으로 다시금 넘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운전자 감시 카메라예요. 지금 화면에는 뭐 깜빡깜빡 거릴 텐데 실제로 운전자한테 깜빡거리는 게 보이진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스티어링 휠 잡고 있으면 전방을 주시하라는 경고가 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고 계셔야 되고요. 이게 계속해서 운전자의 눈을 감시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 이상 눈을 감고 있어도 그게 울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안전을 위해서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스티어링 휠 버튼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왼편에는 운전자 보조 관련 버튼이랑 오른편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이 모여 있다라고 편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왼편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이 버튼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혹은 수동형 속도 제한 보조, 이걸 한 번에 조작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시거나 자동차 전용 도로를 예를 들어서 80km/h로 주행하실 때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면서 HDA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돼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라는 운전자 보조 기능이고요. 이게 켜진 상태에서 이 레버를 위로 한 번씩 짧게 올려주거나 내려주면 1km/h 단위로 세팅이 되고요. 길게 올리거나 길게 내리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됩니다. 차간 거리는 이 버튼으로 한 번씩 누르시면 4, 3, 2, 1단계로 조절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3단계나 2단계 정도로 해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리밋이라는 글자가 뜨면서 속도 제한 보조가 실행이 되거든요. 속도 조절도 아까와 동일하게 길게 올리면 10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올라가고요, 짧게 올리거나 내리면 1km/h 단위로 설정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 이상 가속이 안 돼요. 다시 한번 누르시면 꺼지고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시다가 일시 정지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한번 짧게 눌러주시거나 브레이크 페달 한번 짧게 밟아주시면 일시 정지가 되고요, 다시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내가 이전에 설정했던 속도로 다시 세팅이 되게 됩니다. 다만 일시 정지했을 때 예를 들어서 속도가 변화가 막 되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짧게 위로 올려주시면 내가 지금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다시 세팅이 돼요. 그러니까 믿고 사용하셔도 되고요.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니라 일반 국도에서 여러분들이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작동을 합니다. 앞차와의 거리에 따라서 앞차를 따라가긴 하는데요, 국도나 시내에서 사용하시면 조향 보조는 같이 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 눌러주셔야 조향을 돕는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게 되고요. 앞차가 출발하면 이 버튼을 한번 위로 올리거나 엑셀 페달 한번 톡 밟아주셔야 같이 출발합니다. 다만 자동차 전용 도로나 고속도로에서는 앞차의 간격에 따라서 앞차가 정지하면 정지를 같이 하고 뭐 일정 시간 이내에 앞차가 출발하면 내가 설정한 거리에 따라서 같이 출발해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은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조향 보조 버튼이라고. 짧게 누르면 조향 보조 버튼이고 길게 누르면 차선 유지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기능을 합니다. 방금도 이걸 길게 누르면 여기 주황색으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꺼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길게 누르면 이게 어두운 회색으로 바뀌는데요, 일정 속도가 지나면, 제가 알기로는 60km가 넘어가면 여기에 초록색 불이 들어오면서 차선을 벗어났을 때 진동 경고나 사운드 경고를 울려줘요. 자, 그리고 여기에 문서 같은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 한 번씩 눌러보시면 계기판 가운데에 표시하는 정보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옆에 점점점점 버튼이 있는데 이 OK 버튼을 위아래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다양한 정보들이 나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누적 정보를 난 리셋하고 싶다, OK 버튼을 길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누적 정보는 초기화가 되고요. 누적 정보 같은 경우에는 9,999.9km까지가 맥스 표시 범위입니다. 고장난 거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총 누적 거리는 여기에 표시되니까 이거는 뭐 리셋을 못하는 건 당연하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드 버튼이 있는데요, 지금 모드 버튼을 누르면 재생 가능한 미디어 기기가 없다라고 나와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길게 눌러보세요. 그럼 여기에 블루투스 오디오가 지금 설정이 되어 있잖아요. 블루투스를 연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생할 미디어가 없다라고 나옵니다. 이 모드 버튼 는 여러 가지 기능을 할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누를 때마다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모드 버튼을 누를 때마다 순환식으로 이렇게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블루투스 오디오도 있고 홈 프로젝션,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이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실 수도 있고 다양한 컨텐츠나 차량의 기능들을 할당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쓰시는 분들은 폼 프로젝션 눌러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옆을 보시면 음성인식 버튼입니다. 이걸 누르시고
목적지 단국대 병원 몇 번째 장소를 이렇게 선택. 하시는 경우도 있고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온도 조절도 할 수 있고 창문도 내리고 올릴 수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저는 순정 내비게이션 목적지 검색할 때 가장 많이 쓰고요. 예전보다 음성 인식의 정확도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정말 이상하게 말하지 않는 이상은 다 알아먹어요. 자, 그리고 이 버튼은 음량 조절 버튼입니다. 위로 올리면 음량 커지고요, 아래로 내리면 음량이 작아지고요. 차량 앞쪽으로 짧게 한번 눌러주시면 음소거가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위로 돌리시거나 다시 한번 눌러주셔도 음소거 해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밑을 보시면 전화 걸고 끊는 버튼이에요. 예전 차량들에는 전화를 걸고 끊는 버튼이 따로 있었거든요. 지금 요즘 차량들은 한 개의 버튼으로 합쳐졌습니다. 예를 들어 전화가 왔다, 이 버튼을 누르면 받아지고요, 이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꺼져요.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즐겨찾기 버튼인데요, 이걸 짧게 누르시면 이제 후석 대화로 지금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석 대화가 실행 중이고요. 길게 눌러보시면 모드 버튼과는 다르게 하나의 기능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 할당해놨다 라고 하면 별표 누르면 이제 홈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다른 기능 설정하고 싶다, 별표 길게 눌러서 여기에 있는 기능을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버튼은 위아래로 올리고 내리고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악 듣고 있다, 트랙 넘기는 버튼이고요. 라디오 듣고 있다, 채널 변경하는 버튼이에요. 뭐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 라고 했을 때도 건너뛰기 하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뒤편 보면 컬럼식 기어 노브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가장 오른쪽이 P 파킹 브레이크입니다. 차량 앞쪽으로 이렇게 비틀면 드라이브, 살짝 뒤로 비틀면 뉴트럴 N단이고요. 운전자 몸쪽으로 세게 비틀면 후진 기어고요.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은 이 기어 노브에 달려 있습니다. 타셔서 이렇게 누르시면 돼요. 다음은 센터 콘솔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딱 충전이 시작이 되면 여기 인디케이터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이 인디케이터 앞에는 지문인식 센서가 있습니다. 지문인식을 통해서 차량의 시동도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페이, 우리가 차량 안에서 결제를 다 마치는 페이도 활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다, 혹은 차량과 뭔가 연결돼야 된다, 여기로 연결을 하시는 거고요. 이 옆은 다 충전 포트입니다. 정품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100W 충전이 되고요.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UVC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번 누르면 여기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센터 콘솔을 열고 이 안에 살균할 물건을 넣는 거예요. 다만 여기 음식 넣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 음식 살균 안 됩니다. 음식은 절대 넣으시면 안 되고 어떤 물건을 또 오래 넣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골프 장갑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가능하지만 어떤 물건을 뭐 사시사철 365일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센터 콘솔 앞쪽을 보시면 이제 공조 장치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나 터치 버튼들이 있는데요, 운전석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버튼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물리 버튼으로 빠져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한 번씩 돌리면 0.5도씩 설정 온도가 늘어나고요, 왼쪽으로 한 번씩 돌리면 0.5도씩 설정 온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이 버튼 가운데를 누르면 오토 3, 2, 1단계를 조절할 수가 있는데요, 오토 에어컨을 해놓으면 사시사철 이제 25도로 맞춰주게 되는데 3단계, 2단계, 1단계가 있는 이유는 풍량이 달라집니다. 동일한 온도로 설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바람의 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빨리 25도로 도달하고 싶다라고 하면 오토 3단계로 해놓으시면 되고요, 바람이 너무 세다라고 하셨을 때는 오토 1단계로 해놓으시면 돼요. 오토 에어컨이 켜져 있을 때 바람의 방향을 수동으로 바꾸거나 풍량을 수동으로 바꾸면 오토 에어컨 꺼지고요, 다시 켜시려면 이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옆을 보시면 운전석 통풍 시트, 열선 시트 3단계로 작동이 되게 되고, 물리 버튼과 마찬가지로 3단계에서 길게 터치하고 계시면 꺼져요. 그리고 이 옆에는 열선 핸들 2단계로 켜실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누르면 2단계, 두 번 누르면 1단계, 세 번 누르면 꺼지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역시나 저온 화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30분이 지나면 꺼집니다. 이거는 고장이 아니니까 참고하시고, 이거는 공조 장치 다 끄는 버튼, 이렇게 하면 다 꺼지고 이거 한 번 누르면 다시금 켜집니다. 그 옆에 보면 에어컨을 수동으로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근데 웬만하면 오토로 세팅을 해놓으면 차량이 알아서 필요할 때 켜고 끄다 보니까 이거는 손대실 일이 거의 없으실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풍량을 수동으로 늘리고 줄이는 버튼, 내기 버튼,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외기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버튼이 따로 빠져 있었잖아요. 요새는 이렇게 하나로 통합이 되어 있어요. 그 옆을 보시면 1열의 성해 제거 버튼입니다. 실내랑 실외가 온도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터널 같은 곳을 빠져나왔을 때 갑자기 성해가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버튼을 꼭 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옆에 버튼은 터치를 하게 되면 후면 열선하고 사이드 미러 열선을 같이 켜는 겁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진짜 많은데 눈 오는 날이나 비 오는 날에 꼭 이거를 누르거나 터치하셔서 켜고 다니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터치하면 꺼지고요. 조수석, 열선, 통풍 시트 작동하는 버튼입니다.
이 버튼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 버튼입니다. 수동으로. 당연히 이 버튼을 누르면 오토 에어컨은 꺼지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버튼을 사용하셔서 바람의 방향을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을 보면 프론트 리어라고 있는데요. 지금 프론트 쪽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어서 1열의 공조를 조절하지만 한번 터치하시면 리어가 나옵니다. 2열의 열선 통풍 시트 조절할 수 있고요. 바람의 방향도 수동으로 조절할 수 있고, 이 오토 눌러 놓으시면 1열과 다른 온도로 오토 에어컨 세팅이 됩니다. 지금 2열은 25도, 1열은 23.5도가 가능해요. 완전히 독립입니다. 그리고 따로 끄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1열로 돌아왔을 때 조수석 온도를 이렇게 따로 바꾸면 독립적으로 온도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운전석은 23.5도, 조수석은 25도로 세팅이 가능한데요. 이 상태에서 맞추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조수석 온도 조절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시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양쪽 온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 위쪽을 보시면 차량의 드라이브 모드라든지 다른 기능들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몰려 있는데요. 운전석하고 가장 가까운 버튼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상단에는 오토홀드 버튼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행하다가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계기판에 오토홀드라는 흰색 글자가 켜져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주행을 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크를 살짝 깊게만 밟아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바뀌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브레이크를 내가 굳이 밟고 있지 않아도 차량에 정차를 하게 됩니다. 오르막길에서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다시 출발할 때 엑셀을 밟아주시면 차량이 자연스럽게 출발을 해요. 평행주차 빠질 때 앞뒤 간격이 너무 좁으면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차를 출차하잖아요. 그럴 때는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이 생겼다라고 하면 오토홀드는 꼭 꺼주시기 바라고요. N단 주차하거나 터널식 자동 세차기에 들어갈 때도 꼭 꺼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모드를 변경할 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드라이브 모드, 터레인 모드가 있는데요. 터레인 모드는 이게 4륜이 들어간 차량이기 때문에 있는 거고 2륜 차량은 없어요. 터레인 모드.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시게 되면 에코부터 노멀, 스포츠,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 드라이브 모드는 설정 들어가 보시면 파워트레인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스티어링 휠을 노멀로 할 건지 스포츠로 할 건지, 서스펜션도 노멀로 할 건지 스포츠로 할 건지 선택하실 수 있는데, 스티어링 휠하고 서스펜션을 스포츠로 놓으시면 스티어링 휠은 약간 무거워지고요, 서스펜션은 약간 단단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멀이나 에코 모드로 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비가 안 좋기 때문에 이 차량은. 그리고 한번 눌러서 터레인 모드로 진입을 하시면 이때부터는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따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보통은 오토로 하면 전방 카메라하고 내비게이션 정보랑 합쳐가지고 노면을 인식하기 때문에 굳이 바꾸실 필요는 없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반대편을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거든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입니다. 흔히 SUV들에서 많이 있는 버튼인데요. 눈길을 일정한 속도로 내려가야 되거나 엄청 높은 산길을 내려가야 될 때 우리가 수동으로 운전하면 되게 위험한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사로 저속 주행 시스템이 켜졌다고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도 초록색 불이 들어와요. 천천히 내려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 P 하고 이쪽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주차 보조 장치를 켜고 끄는 버튼입니다. 우리가 주차를 할 때는 당연히 자동으로 켜지게 되는데요. 경고음이 심하게 울려요. 요즘 차들은 측면 주차거리 경고까지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너무 싫다, 그리고 갑자기 막 제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요거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키시는 게 안전에는 더 좋아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카메라 버튼이 있는데요. 짧게 한번 누르시면 이런 화면들이 나타납니다. 전방 탑뷰고요, 전방 카메라, 전 측방 뷰, 후방 카메라, 후방 탑뷰, 측 후방 뷰, 완전히 와이드한 카메라 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서라운드 뷰, 내 차를 밖에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보는 화면입니다. 요거 현대자동차가 나를 감시하는 거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전측 후방 카메라 영상을 조합해 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위성으로 쏴주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아니에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여기 설정 들어가시면 이런 것들은 다 켜놓으세요.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요걸 짧게 누르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 길게 누르면 원격 전후진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차에서 내려서 초반에 말씀드린 전후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좁은 곳에 주차를 해야 된다, 다 내리시고 키로 이렇게 눌러서 후진으로 빼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차가 되고, 마지막에 홀드 버튼 눌러서 주차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쪽 버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버튼은 이게 전원 버튼인데, 짧게 누르면 안 꺼지고요, 길게 누르고 계시면 화면이 꺼져요. 그리고 다시 길게 누르고 계시면 켜집니다.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순정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는 분들은 축적을 조절할 때 이 노브를 돌려야 되거든요. 근데 운전석에서 상당히 멀리 있기 때문에 이게 힘듭니다. 셋업 누르시고 버튼, 볼륨 튠 노브가 있거든요. 이걸 위치를 바꿔주시면 이 다음부터는 이 전원 버튼이 축적을 조절하는 버튼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전원하고 볼륨을 따로 조절하는 버튼이 이제는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훨씬 편하실 거예요. 홈 버튼 누르시면 이제
홈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거는 잠시 뒤에 설명을 드리고요. 옆을 보면 맵 버튼. 여러분들이 어떤 화면을 보고 계시든 맵 버튼을 누르면 순정 내비게이션 화면으로 돌아가요. 이런 것들은 알아주시기 바라고, 서치 버튼 누르면 목적지를 설정할 수 있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여기 뭐 우리 집이 이제 현대자동차니까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등록을 해 놓으시면 뭐 우리 집, 사무실 누르시면 바로 길 안내를 하게 되고요. 이 음성인식 버튼을 누르고 집 가자라고 해도 우리 집에 등록돼 있는 주소로 안내를 해요. 다음으로는 미디어 버튼. 미디어 버튼도 요새는 워낙 많이 들어가 있어서 엄청 많습니다.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게임도 뭐 들어간다고 하는 것 같은데 게스트 모드라 지금은 그게 안 돼요. 자, 다음으로는 비상등 버튼을 다 하실 거고, 이 두 개 버튼은 여러분들이 음악을 들으시거나 라디오를 들으실 때 노래 트랙을 넘기시거나 라디오 채널 변경하시는 버튼입니다. 옆에 보면 또 즐겨찾기 버튼이 있어요. 별표에 구멍 난 버튼인데 이거 한번 눌러보시면, 지금은 이렇게 돼 있으면 폼 프로젝션으로 돼 있는 겁니다. 길게 눌러주셔서 이렇게 진입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기능을 할당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홈으로 해놨다. 다음부터는 별표 누르면 홈 화면으로 진입이 돼요. 다시 기능 바꾸시려면 길게 누르시면 되고요. 요거 셋업 버튼은 차량의 상세적인 기능을 다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메뉴로 진입을 할 수 있는 버튼입니다. 자, 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화면에는 미디어, 지도, 그리고 전화 화면이 있고요. 옆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폼 프로젝션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를 실행하는 메뉴고, 그 옆에 시네마를 눌러보시면 여기서 이제 유튜브 시청이 가능해요. U+ 모바일 TV, 왓챠, 웨이브 다 가능하고요. 엔터테인먼트 들어가시면 이제 다른 뭐 엔터테인먼트 메뉴가 들어가 있을 거고, 게임 들어가 있고, 음성 메모 누르시면 음성 메모도 할 수 있고요. 설정 들어가시면 셋업이랑 같은 메뉴입니다. 그리고 옆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시트, 빌트인 캠 요새 많이 넣으시던데, 빌트인 캠 메뉴를 여기서 직접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여기 세 줄 있잖아요. 세 줄 눌러보시면 이렇게 빌트인 캠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거든요. 설정하시고 뭐 녹화 시간이라든지 충격 민감도, 디스플레이 설정, SD 메모리 카드 여기서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음성 녹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끄시면 되겠죠. 다음 홈 화면으로 가셔서 하이패스 메뉴도 여기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고요. 결제 이력이라든지 일별 사용 요금, 하이패스 카드 등 다양한 정보를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옆에 보면 세차 모드가 있는데, 자동 세차 하실 때, 정지식 말고 터널식으로 하실 때 이 상태에서 시작을 누르시면 차량이 알아서 실행을 해줍니다. 다만 오토홀드는 수동으로 눌러서 해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세차 끝나시면 종료 눌러주시면 세차 모드가 종료가 되면서 차량이 원래 상태로 복귀가 되게 되는 거죠. 자, 내 차 위치 공유는 저는 써본 적이 없는데 하여튼 공유를 할 수 있어요. 지금 내 차의 위치를 뭐 날씨, 캘린더부터 카톡, 차량 진단도 여기서 다 가능하고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기능 빼고 다른 기능들도 궁금하다 하시면 여기 매뉴얼 눌러보시면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걸 QR코드를 대보잖아요. 506쪽짜리가 나와요. 그리고 이 위 화면을 스와이프 해보시면 화면 끄기부터 화면 밝기, 내비게이션 안내 음성, 후석 대화 이런 것들을 또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급하게 어떤 걸 해야 될 때, 혹은 내비게이션 안내 효과음이나 안내 음성을 꺼야 될 때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홈 화면 끝이고요. 이제는 차량 설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차량을 받으시면 기기를 먼저 연결하셔야 되잖아요. 기기 연결을 누르세요. 그리고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메뉴에 들어가 보시면 신규 추가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떠요. 그러면 다른 기계 펠리세이드 뜨거든요.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페어링 요청, 코드가 뜹니다. 코드가 일치하면 페어링, 허용. 그 다음에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연결 누르시면 돼요. 애플 카플레이 사용하시려면, 안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블루투스만 사용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화면에 사용 눌러주시면 이제부터는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 기기 연결하셨으면 우선 차량으로 들어가세요. 그리고 운전자 보조로 들어가시고요. 주행 편의 눌러보세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보시면 운전 스타일 연동이 처음 차량을 받았을 때 켜져 있을 수도 있고 꺼져 있을 수도 있는데 보통은 켜져 있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주행하시는 스타일을 학습해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실행 중일 때 가감속 정도를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해주는 거예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끄시면 되고요. 차간 거리는 여기서도 이 버튼으로 설정할 수 있으니까 따로 건드리지 않으셔도 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할 때 앞차가 갑자기 빠졌는데 설정 속도가 높다, 그래서 가속을 너무 빨리 한다 라고 했을 때는 요거 이렇게 약하게 쪽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응 속도도 빠르게로 해놓으세요. 이거 느리게로 해놓으신 분들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반응 속도는 항상 빨라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어요. 나머지들은 다 켜놓으세요. 이거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 켜놓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행 안전, 전방 안전 당연히 켜놓으셔야 되고, 여기서는 따로 보실 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무조건 다 켜놓으셔야 되고, 운전자 주의 경고, 전방 주시 경고, 이 카메라를 통해서 울리는 게 싫다, 너무 싫다 라고 하면 이거 꺼주시면 되고요. 전방 차량이 출발했을 때 알림을 해주는 것도 국산 차에 장착
장점이거든요.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거 끄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건드리실 일이 없고요. 속도 제한, 여기서도 딱히 건드리실 건 없어요. 주차 안전, 주차하는 도중에 이 안전에 관련된 메뉴들이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 드라이브 모드로 가보시면 여기 마이 드라이브 모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이렇게 들어가 보시면 동일하게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서스펜션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쪽에 토 모드, 트레일러가 적은 중량이다 혹은 중간 중량이다, 최대 중량이다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다음은 공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공기 차단, 워셔액을 뿌리거나 터널 들어갈 때 그리고 기타 차단 구간에 내기 모드로 바꿔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예전에는 이게 5도 미만에서 작동 안 했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온도 상관없이 다 작동해요. 요거는 무작정 다 켜놓으셔야 여러분들 건강에 좋아요. 다음 공조 편의에 들어가 보시면 에어컨 자동 건조라고 해서 예전에 우리가 2019년도 때까지만 해도 고급차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차량들은 흔히 애프터블로를 애프터마켓에서 설치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요새는 거의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켜져 있으면 에어컨을 사용하시고 시동을 끄잖아요. 그러면 30분 뒤에 자동으로 말려줍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후석에 공조를 잠그고 싶다, 애들이 너무 장난친다 라고 하면 여기서 잠그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조 연동 자동 제어. 나는 열선하고 시트, 열선 통풍 시트 내가 조절하는 것도 귀찮다 라고 했을 때 이거 다 켜놓으시면, 예를 들어서 온도를 올려버리잖아요. 열선 시트도 주변 환경에 맞게 켜지고, 그리고 통풍 시트, 열선 시트도 다 켜집니다. 열선 핸들도 켜지고요. 다음 시트, 이거는 방금 보신 그 화면이에요. 근데 시트에도 메뉴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승하차 편의라고 있습니다. 시동을 끄고 우리가 운전석 문을 열었을 때 이 시트를 얼마나 뒤로 빼줄 거냐. 다리가 기신 분들은 길게 이동을 눌러주시면 되고, 짧으신 분들은 짧게 이동, 난 그런 거 싫다라고 하시면 끄기로 눌러주시면 되고요. 동승석 시트 이동도 가능합니다. 플래그십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승하차 시에 시트 말고 핸들도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 승하차 시 핸들 이동을 이렇게 켜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라이트 보시면 이제 앰비언트 라이트는 여기서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밝기도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연동해 놓으면 내가 설정한 색상 말고 드라이브 모드별로 앰비언트 라이트가 다른 색상으로 켜지게 되고요. 주의 구간 안내 연동이라는 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과속했을 때 그때 앰비언트 색상이 바뀌어요. 어린이 보호구역 지나갈 땐 노란색으로 켜지고요. 예를 들어서 과속 카메라 기준 단속 속도가 60이다. 근데 계기판상 속도가 67km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이제 깜빡입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도 내가 지금 과속을 하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다음 도어 보시면 요거 자동 잠금 해제를 꼭 P단으로 이동할 때로 해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편합니다. 이거는 예전에는 없던 기능인데, 내가 키를 가지고 혹은 디지털 키를 사용하다가 스마트폰이나 물리키를 가지고 멀리 이동했을 때 자동으로 잠궈주는 기능이에요. 이거 수입차에는 옛날부터 있던 건데 이제야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파워 테일게이트, 전동 테일게이트 쓸 거냐 말 거냐 묻는 거고요. 열림 속도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빠르게 해야 되고요. 열림 높이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따로 1, 2, 3 완전 열림 혹은 버튼을 길게 눌러서 설정하는 사용자 높이 설정, 이렇게 따로 설정하실 수가 있고요. 자, 스마트 테일게이트는 키를 가지고 뒤로 갔을 때 경고음 3번 울리고 트렁크 열리는 거. 싫다, 이렇게 꺼주시면 다음부터는 안 열립니다. 원격 창문 제어는 키에 잠금과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눌러서 창문 올리고 내리는 그런 기능을 끌 건지 킬 건지 이렇게 설정하는 버튼이고요. 자, 디지털 키는 지금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만 심어 놓으시면 물리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차량의 잠금 해제, 시동을 걸고 주행하는 거, 잠금하는 것까지 다 가능하고요. 펠리세이드는 디지털 키에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기능이 들어가기 때문에 원격 전후진도 다 가능합니다. 그 기능을 활용하셔서 더 이상 물리키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고요. 단 편의 기능은 따로 건드리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뭐 이게 꺼져 있으면 한번 눌러주시면 우천시나 악천후 상황에서 후진시에 뒷유리 와이퍼가 작동하기 때문에 후방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량 설정은 다 완료가 됐고요. 내비게이션은 딱히 뭐 건드리실 게 많이는 없어요. 사실은 편의에서 현재 위치 자동 복귀를 켜놓으셔야, 예를 들어서 순정 내비게이션 보다가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 다음 돌아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돌아오는 경우는 아까 전에 이걸 꺼놔서 그렇습니다. 요건 꼭 켜두시길 바라고, 시간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경로 안내를 보시면 경로 탐색 옵션, 보통은 빠른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 위로 이렇게 올리세요. 근데 나는 추천 경로 혹은 돈이 많이 안 드는 경로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설정하시면 순서가 변경됩니다. 똑같은 목적지를 검색했을 때 내가 설정한 이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 경고 누르시면 카메라 경고 시점이 있거든요. 제한 속도 연동 경고라고 지금은 켜져 있는데, 이걸 끄시면 이 카메라가 있는 몇백 미터 앞에서 경고를 울릴 거냐, 이걸 또 따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막 이렇게 설정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수동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켜놓고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운드를 가보시면 이게 보스 사운드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후 좌우도 따로 설정할 수가 있고요, 가운데로 복귀할 수도 있고, 고음, 중음, 저음을 따로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오디오 음량 줄이기, 우리가 너무 큰 음량을 막 듣다가 하차하고 다음날 시동 켰는데 엄청 막 놀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자동으로 음량을 줄여주는 기능이고요. 안내음도 예를 들어서 비품 이런 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너무 크다고. 여기서 줄이시면 됩니다. 하이패스 음량은 따로 뭐 조절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줄일 수 있고요. 모든 안내 음량을 여기서 딱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오디오 음질은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음질로 들으시면 되고요. 운전자 보조, 핸들에서 진동 오는 거 싫어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 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결키기 뭐 따로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가 표시가 되고 있고요. 화면 구성 들어가 보시면 디스플레이 액자라고 뭐 이렇게 있어요. 하여튼 디지털 액자, 지금은 어플이 바뀌었죠. 예전에는 블루링크 어플이었는데 지금은 마이 현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 이미지를 업로드하시면 업로드한 이미지를 띄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고요. 클러스터 테마는 이게 심플, 모던, 클래식입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을 하시면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마다 이렇게 바뀌게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나는 뭐 A 스타일, B 스타일, C 스타일, 요게 내 스타일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기 화면에도 어떤 표시를 안 할 건지, 시계를 할 건지 디지털 액자 할 건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예를 들어 시계를 했다, 전원을 꺼, 그러면 시계가 나오는 분할 화면이 뭐냐면, 이쪽 내비게이션 화면을 옆으로 이렇게 쓸어보면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다양하게 여기에서 뭘 볼 건지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여기서 너무 많은 정보를 보기가 싫다라면 여기서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디스플레이는 건드릴 거 없어서 건너뛰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보시면 사용자 버튼 별표 아무것도 없는 거는 이 버튼이고요. 아까 전에 이걸 길게 눌러서 이 화면에 들어왔다면 지금은 이걸 눌러서 여기서 또 따로 설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핸들에 있는 즐겨찾기 버튼, 모드 버튼, 요게 이제 이 버튼입니다. 이 버튼, 볼륨 튠 노브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기능을 바꿀 수 있는 거, 버튼을 많이 누르시기 때문에 버튼은 한 번씩 꼭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클러스터랑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통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선택을 하시면 이거 난 싫다, 근데 쓰기 싫다라고 하면 이거 이렇게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그럼 헤드업 디스플레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영상 조정 들어가시면 높이, 기울기, 여러분들의 드라이빙 포지션에 맞춰서 조절을 하실 수가 있고요. 기울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시선을 어떻게 하고 다니실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보이게끔 기울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터 보시면 화면 밝기, 이거는 자동 밝기로 해놓으면 딱히 건드리실 일 없을 거고요. 클러스터 테마도 여기서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바꾸실 일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표시 정보, 이런 것들은 따로 건드리실 일 아예 없고요. 웰컴 사운드는 이겁니다. 이게 듣기 싫다 라고 하면 그거 꺼주시면 돼요. 다음은 뭐 블루링크,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가입을 하시면 여기에 뭐 정보가 막 뜹니다. 그리고 모뎀 정보에서 아마도 직접 등록을 선택하고 요거 이제 카메라로 비추시면 가입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 차량 설정에 관련된 건 다 말씀드렸습니다. 상단에 디지털 센터미러 한번 볼게요. 자, 위쪽에 디지털 센터미러 보시면 이 레버가 여러분들 몸 쪽으로 당겨 있으면 디지털 센터미러가 실행되고 있는 거고요. 앞쪽으로 밀려 있으면 그냥 거울입니다. 센터미러가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면 밝기를 줄일 수가 있고요. 한번 더 누르시면 높이, 이렇게 하면 높아지고 왼쪽 버튼을 누르면 낮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설정하셔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 야간에도 상당히 화질이 좋기 때문에 야간에 사용하셔도 무방해요. 그리고 그 위를 보시면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요. 가장 앞쪽에는 하이패스 카드 넣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이패스 카드 뒷면이 나한테 보이게끔 이렇게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빌트인 캠, 수동으로 녹화를 시작하는 버튼입니다. 짧게 누르면 10초 후에 녹화가 종료가 되고요. 이 뒤에는 블루링크, 그 옆을 보시면 SOS 버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사고 났을 때 이 버튼을 누르면 블루링크 고객센터가 전화가 올 겁니다. 괜찮냐고. 그럴 때 여러분들 상황 말씀하시면 되고요. 그 옆은 하이패스 음량, 근데 길게 누르면 하이패스를 끄고 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잔액 확인 버튼, 이거 길게 누르면 최근 결제 내용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위쪽을 보시면 운전석 조명, 전체 조명 수동으로 켜고 끌 수 있는 버튼이고요. 이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주황색 불이 들어오게 되면 문을 열어도 이제 불이 안 켜집니다. 우리가 시동 끄고 보통 문 열면 실내등이 켜지잖아요. 그거는 이렇게 주황색 불이 꺼져 있는 상태여야지 가능해요. 그리고 조수석 조명 따로 켜는 거. 다음은 썬루프 작동하는 버튼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론트가 앞쪽 썬루프고요. 이 리어가 뒤쪽 썬루프 작동하는 버튼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릴 건 리어 썬루프 유리는 안 열려요. 1열만 유리 조작이 가능해요. 우선 프론트를 이렇게
뒤로 열게 되면 커버하고 유리가 같이 열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차량 앞쪽으로 밀면 유리가 닫히게 되고요. 그리고 이 버튼을 하늘 쪽으로 이렇게 누르면 틸트만 되게 되는 거죠. 조금만 열려서 거기로 환기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이 버튼을 짧게 다시 누르면 닫혀요. 그리고 리어를 한번 뒤쪽으로 밀면 커버만 이렇게 열리게 되는 거고요.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하면 커버가 닫히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뒤로 한번 누르면 닫히다가 멈추고요. 뒤로 하다가 다시 한번 해도 열리다가 멈추고요. 그러니까 프론트 썬루프 커버는 수동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닫아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이 버튼을 하늘 위로 눌러도 커버는 자동으로 열리지 않아요. 이렇게 유리창은 틸트가 됐는데 커버는 닫혀있는 애매모호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전동으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자, 지금까지 디올류 팰리세이드 7인승 캘리그라피 4륜의 풀옵션 차량으로 여러 가지 기능을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기능은 정말 기본적인 기능이니까 차를 딱 받으셨을 때 이 영상대로만 하시면 내 차였던 것처럼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디올류 팰리세이드 가솔린 또 시승기는 이미 어제 올라가 있을 거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차량을 받으셨을 때 당황하지 않고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디올류 팰리세이드 출시에 맞춰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브랜드 카든에서 디올류 팰리세이드 코일 매트를 또 정성스럽게 준비했으니까, 차량 구매하셨고 코일 매트가 필요하시다라고 한다면 저희 카든에서 구매하시기 바라고요. 아우름 매트도 제작이 가능하니까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원한다, 그리고 매트 세척하는 게 조금 더 편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아우름 매트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튼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